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팰리세이드와 산타페 두 대를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산타페 풀체인지 단독 시승기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야 그러면 팰리세이드와의 차이가 거의 없지 않냐, 팰리세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이번 산타페 풀체인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진짜로 산타페 풀체인지가 팰리세이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차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따끈따끈한 녀석으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팰리세이드가 좀 뭔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나온 팰리세이드 블랙 에디션 모델이에요. 그리고 산타페 역시도 블랙 잉크로 준비했죠. 컬러 어때요? 비슷한 컬러로 가져왔잖아요. 진짜 산타페가 팰리세이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두 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일단은 블랙 잉크와 블랙 에디션. 야, 블랙 잉크와 블랙 에디션의 차이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큰 차이가 없어요. 두 차량 다 캘리그라피 트림에서 추가적인 옵션 금액 없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뭐예요? 가격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동등하게 같은 풀옵션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는 2.5 터보 가솔린 기준이고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3.8 자연흡기 풀옵션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 2.5 터보 풀옵션 기준으로 2륜으로 선택하게 되면 4,9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팰리세이드 어떠냐? 팰리세이드도 3.8 가솔린 2륜 기준 풀옵션이면요 5,5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럼 얼마 정도 대략 나오는 거죠? 600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산타페 풀체인지에는 뭐가 있어요? 1.6 하브가 있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1.6 하이브리드예요. 반대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없습니다. 만약에 산타페 풀체인지가 1.6 하이브리드로 선택하게 되면 5,150만 원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죠? 350만 원 밖에 안 나는 겁니다. 야, 이 정도 가격 차이면 진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금액대이기는 해요. 물론 팰리세이드 사시는 분이 무조건 풀옵션 사는 것도 아니고 산타페 풀체인지를 보시는 분들이 풀옵션을 사는 건 아니지만 실제 계약 고객 비율로 출고되는 비율로 따지면 팰리세이드도 캘리그라피가 제일 많고요. 산타페 역시도 풀옵션 기준 캘리그라피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대를 놓고 이거 좀만 더 주면은 윗등급인 팰리세이드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차 크기예요. 딱히 두 대 세워놓으니까 어때요? 오, 야, 산타페 많이 커졌다 라는 느낌이 딱 두 대를 놓고 비교하니까 확 들지 않나요? 이전까지만 해도 이전 산타페와 팰리세이드를 비교하면 확실하게 급 차이가 나눠졌거든요. 지금 딱 차선에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세워놔도 팰리세이드가 물론 좀 더 길기는 합니다. 하지만 산타페 풀체인지도 전장이 무려 4.5cm 정도가 전장이 길어졌고요. 휠베이스는 무려 50mm, 5cm가 더 커졌습니다. 자, 지금 딱 차선에 얼추 맞춰서 세워놔도 차 크기가 어때요? 얼추 비슷해 보이죠? 그만큼 산타페 풀체인지가 훨씬 더 많이 커졌다라는 거죠. 자, 진짜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 단계 더 윗등급의 차인지 아니면은 비슷한 경쟁 모델인지 진짜 하극상을 보여줄 법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산타페 풀체인지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이거래요. 야, H 로고가 앞에 DRL 실내 로고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느냐,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산타페가 그동안 헤리티지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H 로고를 집어넣으면서 약간 산타페만의 헤리티지를 좀 추가하려고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어떤가요? DR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H형자가 들어가 있고 방향지시등도 위쪽으로 올라와 있죠. H형자로 되어 있는 DRL이 방향지시등으로 바뀌고요. 반대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램프에 방향지시등이 들어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릴과 하나로 좀 이어져 있는 통일된 느낌을 좀 주는 반면에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헤드램프에 DRL과 방향지시등에 포인트를 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야, 근데 두 차량 다 이뻐요. 차이점 그냥 큰 차이는 아니지만 팰리세이드는 어때요? 로고가 이전에 구형 로고로 들어가 있죠. 하지만 산타페 풀체인지는 신형 알루미늄 로고에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차량의 파워트레인
2.5 터보와 3.8 자연흡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출력에 대한 차이는 과연 얼마나 날까?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은 3.8 자연흡기 같은 경우는 295마력에 36토크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산타페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281마력에 43토크를 보여줘요. 토크에 있어서는 확실히 터보 차이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성이 좋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게를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옵션에 따라서 여기에 뭐 4륜 구동이 추가가 되느냐,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무게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1790 후반에서 1800kg 정도의 무게를 보여주고요. 반대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1800부터 시작을 해서 4륜 구동 뭐 추가되고 뭐 이러면은 1900kg까지 무게가 올라갑니다. 자, 이 정도로 무게가 차이가 난다면 한 100kg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연비는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일단 변속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산타페는 8단 DCT 변속기가 들어가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8단이지만 그냥 자동 오토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 차이가 조금 나는데요. 팰리세이드는 좀 더 무겁기 때문에 리터당 9kg 연비를 보여주고요. 산타페 풀체인지는 리터당 10kg 정도의 연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대를 놓고 비교하니까 운동 끝. 근데 저는 이 본넷 딱 닫으면서도 느껴졌지만 이 팰리세이드는 이 굴곡과 차가 좀 커 보이는 그런 웅장함의 조화스러운 디자인이 되게 잘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산타페는 반대로 되게 다부진 느낌의 디자인이 느껴져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런 각지고 정말 캐릭터 색깔이 강한 이런 차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현대에서는 이번 산타페 풀체인지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썼다라는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1.6 하이브리드와 팰리세이드 풀옵션이랑 35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야, 팰리세이드로 넘어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팰리세이드에는 선택할 수 없는 옵션들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H 형태의 무슨 데일라이트, 칼럼식 전속 기어, 센터 콘솔 뭐 이런 옵션들, 그다음에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산타페 상품성이 좋아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 팰리세이드도 가만히 있을까요?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잖아요. 얘도 풀체인지 기다리고 있다. 이 풀체인지에는 2.5 하이브리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 상황에 이 팰리세이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블랙 에디션 출시한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딱 보면서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들 되게 많이 찝어서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마 실내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산타페를 보는 이 소비자분들과 팰리세이드를 보는 소비자분들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연령층이 좀 다르거든요. 산타페는 조금 더 젊은 소비자분들도 보고 이 팰리세이드 진짜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보는 차란 말이에요. 산타페는 거의 대부분 다 크롬 하나도 없이 다 검은색이에요. 엠블럼, 뭐 실내, 뭐 로고 싹 다 검은색인데 이런 부분도 A필러와 C필러까지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크롬으로 놔뒀어요. 그리고 실내 핸들 로고도 크롬이거든요. 왜 그렇게 놔뒀을까요? 이 팰리세이드를 보는 소비자분들이 좀 나이대가 있잖아요. 이번 분들에게는 다 블랙한 느낌보다는 오히려 이런 크롬을 군데군데 이제 조화롭게 배치해서 조금 더 다른 느낌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별로다라고 해서 모두가 별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30대가 보는 시선과 50대가 보는 시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팰리세이드를 살만한 분들 시선에 맞춰서 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크롬 라인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확실히 산타페 풀체인지가 이 각진 후면부 디자인 때문에 이 트렁크 끝에 요 선 자체가 팰리세이드보다 한 요 정도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솔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높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왜 이게 더 실용성 있고 더 길어 보이는 줄 알아요? 뒷범퍼의 그 튀어나온 부분이 산타페는 좀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각져 있기 때문에. 근데 팰리세이드는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이 밑에가 튀어나와 있어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높이의 길이가 팰리세이드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반면에 산타페는 이게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런 좀 아웃도어 감성은 산타페 풀체인지가 더 좋고요. 그러면서도 이 현대도 금 나누기를 확실하게 하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야, 산타페가 더 좋다 이럴 수 있지만 산타페에서는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옵션들과 기능들이 팰리세이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열 접힌 전동, 요거 팰리세이드만 들어가요. 산타페는요 수동으로 접힙니다. 이런 거 보면은 팰리세이드에
급 차이를 줬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좀 개인적으로 듣는 딱 생각이 뭐가 좀 더 산타페가 넓어 보이네? 이런 느낌 들잖아요. 물론 얘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넓어진 건 맞아요. 하지만 팰리세이드랑 비교하면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이유가 이 여기 문 턱 때문이에요. 턱. 입구가 산타페 풀체인지가 엄청 넓어졌어요. 막 이런 끝선들, 이런 높이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3열의 공간도 비슷하지만 산타페가 더 넓어 보이는 거죠. 자, 딱 보면은 그 높이가 어때요? 산타페가 조금 더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느냐? 이게 무거워서? 아이, 무거운 거 얘가 더 무거운데? 어떤 차이? 플랫폼이 달라요. 이 팰리세이드는 2세대 플랫폼이고 산타페 풀체인지는 3세대 플랫폼입니다. 3세대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서 무게중심이 좀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놓고 세워놔도 이 산타페가 조금 더 밑으로 낮아져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왜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면 좋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팰리세이드나 산타페 어때요? SUV들은 어때요? 전체가 전체적으로 높잖아요. 붕 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붕 떠 있는 느낌이 시야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오프로드 갈 때 뭐 도화 뭐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고속 주행 시 되게 많이 차가 막 흔들리거나 이렇게 롤링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잡기 위해서 이 3세대 플랫폼 풀체인지 산타페는 조금 더 무게중심 밑으로 내렸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산타페 풀체인지부터 한번 타보겠습니다. 6인승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일렉션 시트 들어가요. 등받이 각도도 생각보다 많이 젖혀지고요. 레그레스는 2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손잡이를 당겨서 레일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 시트 왼쪽 하단, 시트 하단에 보면 레일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동이 아니라 그냥 그 락을 놓고 잡아주는 그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렉션 시트 같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 산타페 풀체인지가 조금 더 2열에 대한 그런 옵션들이 좀 많죠. 그리고 컵홀더 위치도 여기 있고요. 송풍구도 이렇게 H자 형태의 양방향 센터 콘솔은 세계 최초로 산타페 풀체인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은 암레스트 수납 공간도 잠금 장치처럼 이렇게 안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도 산타페가 신경 썼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고요. 자, 2열에 이런 선커튼, LED 등, 그리고 팔걸이도 이렇게 있고요. 자, 산타페 풀체인지 이어서 팰리세이드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가시죠. 차이점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시나요? 일단은 산타페는 이 중간 센터 쪽에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 보면은 열선 통풍 시트 220V, 그리고 220V도 여기에 지금 보면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막혀 있죠. 이렇게 돌리면 그제서야 이 구멍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가잭도 이쪽에 있고요. 통풍구가 원래 이제 산타페는 B필러 쪽에 있었지만 팰리세이드는 위쪽에 있고요. LED 등도 원래 산타페는 이 손잡이 이쪽에 있었는데 이 중간으로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페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송풍구 위치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LED 등은 실제 운전자나 만약에 예를 들어 뒷좌석에 탑승한 탑승자가 뭐 책이라든지 뭐 아니면 물건 찾을 때 봐야 되는데 이 중간에 있으면 사실 이 끝에 쪽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손잡이 이쪽 위에 달려 있으면 불빛이 좀 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좀 잘 퍼져가지고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필러 쪽 송풍구 위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단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좋은 부분이 뭔지 아세요? 센터 터널 이 위치, 이 바닥이 굉장히 평평해요. 그래서 비슷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훨씬 더 실내 공간이 넓어 보인다라는 느낌은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2열도 넓어 보입니다. 얘가 7인승이라서 정확한 비교는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전체적인 실내 공간에 대한 느낌은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것 같거든요. 등받이 각도도 비슷하게 눕혀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등받이 각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 레일도 이런 식으로 앞뒤 다 조절 가능합니다. 단 차이점이 뭐냐면 산타페는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이 레일을 굳이 당기고 움직이지 않아도 조절됐잖아요. 하지만 팰리세이드는 그 버튼이 없어요. 그냥 레일만 잡고 돌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에는 블랙 에디션에 이 스웨이드로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건 캘리그라피도 좀 비슷하긴 한데 전 세계 최초로 스웨이드의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거 세계 최초예요. 이거 어디서든 할 수가 없어요. 벤츠, BM도 스웨이드 들어가면은 뭐 알칸테라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통풍 시트 다 빠지거든요. 다 들어가 있어요. 소나타 N9에도 이거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퀼팅 시트까지도 추가가 되어 있죠. 이런 무늬들, 이런 세심한 옵션들은 현대를 따라갈 만한 차가 많이 없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3열로 갈게요. 3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3열을 한번 타볼게요. 요 발판도 조금 더 이전에 비해서 많이 넓어졌어요. 요거는 이제 요 손잡이
히든 어시스트 손잡이 잡고 이렇게 좀 밟고 올라가라 요 용도로 했기 때문에 이쪽 발판도 많이 넓어졌고요. 3열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3열이 되어 있죠. 보통 이게 이제 그냥 평상시 3열의 등받이 각도고, 이거를 뒤로 이렇게 하면 많이 눕혀집니다. 그리고 송풍구 위치 10타입 단자, 그리고 에어컨 송풍 조절 있죠. 바람 세기 조절. 요거 팰리세이드에 안 들어가거든요. 산타페 풀체인지는 들어갑니다. 3열의 유리의 그 글라스도 훨씬 커졌고, LED 등도 이 위쪽에 있는 것처럼 확실히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 220V 팰리세이드는 2열 있었고, 산타페 풀체인지 2열에 그 콘센트가 없었잖아요. 근데 3열 쪽에 있어요. 요걸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만, 차박했을 때 2열 쪽에 있는 콘센트보다 3열 뒤쪽 트렁크 쪽에 있는 콘센트 위치가 더 좋다라는 피드백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2열 쪽에서 3열 뒤로 옮겨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바닥에 이 허벅지는 산타페 풀체인지 좀 많이 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감도 있는데, 과연 팰리세이드와 어떤 차이점을 주는지 그것도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가시죠. 마찬가지로 팰리세이드도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이 안쪽까지도 마감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디테일의 차이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팰리세이드의 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등받이 각도나 이런 것들이 보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동으로 되는 거는 팰리세이드만 들어가요. 하지만 산타페는 수동이잖아요. 등받이 각도가 더 눕혀지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산타페가 조금 더 뒤로 많이 눕혀지는 것 같습니다. 뭐 별다른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상풍구 조절하는 그 레버가 팰리세이드는 없어요. 하지만 팰리세이드에는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다. 이것도 동급 최초 3열에 열선 시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또 추가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열에 대한 공간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 정도로 산타페가 많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산타페가 이 3열 글라스가 좀 더 크고, 그리고 등받이 각도가 더 뒤로 눕혀져서 그런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막상 비교해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야 당연히 팰리세이드가 훨씬 좋겠지 했지만 비교할만 합니다. 특히나 3열의 공간은 산타페가 좀 더 편해요. 자, 산타페 실내 보면요, 블랙 잉크이기 때문에 이런 레버, 손잡이, 뭐 버튼들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실내 딱 타면 아까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무게중심 밑으로 많이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시트 포지션도 같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산타페는 전체적인 차의 그 무게중심 밑으로 내려간 반면에 시트 포지션 위로 올라가 있어요. SUV를 사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 포인트가 전방 시야가 좋아가지고 사시거든요. 운전도 편하고. 산타페가 대시보드의 길이가 이전에 비해 좀 많이 짧아지고 전방 시야도 좋아졌기 때문에 운전이 쉬워요. 지금 산타페 차 크거든요. 근데 큰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면 차가 커 보인다라는 느낌도 많이 안 들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해상도도 정말 좋아졌어요. 전 이게 제일 좋아진 것 같아요. 계기판 이런 거 잘 안 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봐도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대자동차 최초, 세계 최초 양방향 무선 충전 패드, 이거 싸우지 말라고 두 개 넣어놓고, UV 살균 이것도 들어가고, 이런 좀 안쪽에 수납 공간도 있죠. 그리고 이 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내 수납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게 산타페 풀체인지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좀 불편하다고 이전에 이야기했고, 이쪽 수납 공간이 굉장히 커졌어요. 원래 버튼식 기어 레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죠. 칼럼식 기어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전 트림 다 기본이고, 이런 레버 조작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제가 시승차를 타보면서 느끼지만 이 레버에 조작하는 이 느낌, 버튼에 대한 터치감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부드러워지고 묵직해졌어요. 이전 산타페와 이번에 나온 풀체인지 산타페를 이렇게 번갈아 타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를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디지털 룸밀러, 이것도 팰리세이드에 들어가 있었던 거 이번에 산타페 풀체인지에 적용이 됐죠. 좀 아쉬운 거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터치가 안 되고 이거 수동으로 조작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편의 기능들도 반대로 팰리세이드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산타페에는 레그레스트랑 릴렉션 시트, 안마 시트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차 안에서 쉬는 시간을 가질 때 등받이 각도 눕혀도 허벅지랑 종아리가 안 편해가지고 불편한 경우 있을 거여서 발을 이 위에 올려도 핸들 때문에 막 불편하잖아. 근데 레그레스트가 있으면 굳이 발을 안 올려도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 있고, 스포츠 모드 바꿀 때 이 허리 부분 시트 잡아주는 거, 엉덩이 부분 이런 것들도 산타페 풀체인지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산타페가 이번에 18웨이로 시트가 조절되잖아요. 팰리세이드도 18웨이거든요. 이전에 비해서 이런 상위 옵션들을 산타페 풀체인지에 많이 가지고 왔어요. 자, 그리고 보스 오디오가 또 추가가 됐어요. 12개 스피커자가 들어가가지고 음질도 꽤 훌륭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부분이 2.5 터보 이번 가솔린 산타페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단독 시승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 감고 그냥 뒤에 타고 막 이러면요,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편해지고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전 산타페는 되게 컴팩트한 SUV, 승차비가 딱딱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밸런스 좋은 컴팩트한 느낌의 SUV였다면 이번에 풀체인지로 바뀌면서 부드러운 듯한 느낌들을 많이 추가한 거죠. 노면에 대한 이런 충격들도 많이 걸러주고 전체적인 차가 밸런스 있게, 특히 SUV들은 롤링이 많이 생기면 멀미나고 막 흔들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 억제하는 느낌도 많이 좋아졌어요. 요거는 하이드로 부싱이 이번에 또 추가가 되고 챔버도 팰리세이드에 들어가 있었던 요소들이 다 적용이 되면서 한층 더 부드러워졌고 실제 세팅도 부드럽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시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를 극한으로 지금 몰고 있는 거지, 내 차를 타고 그냥 평범한 도로를 그냥 좀 부드럽게 주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꽤 훌륭한 연비를 보여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넘사벽인 옵션이 HDA2, 팰리세이드도 HDA2 들어가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얘는 개선된 2가 들어가요. EV9에 들어가 있었던 그 개선형 있죠, 그게 산타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범퍼 디자인이 조금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에 적용할 수도 있는데 자율주행 3단계까지도 산타페에 지금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선된 이 HDA2가 거의 넘사벽의 주행감을 또 보여주고요. 또 마지막으로 감음식 터치식 핸들 센서가 추가됩니다. 이 크루즈 컨트롤 켜고 다니면 내가 분명히 핸들 잡고 있는데 핸들 잡으라고 경고등 띄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센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터가 움직여 가지고 센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팰리세이드는 모터로 되어 있지만 산타페는 터치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만 들으면 당연히 그냥 산타페가 훨씬 무조건 좋네, 팰리세이드 별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팰리세이드도 팰리세이드를 타보면 팰리세이드에 만한 매력이 나옵니다. 자, 이러면서도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2.5 터보의 시원한 가속력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차가 이 댐핑을 딱 잡아줘가지고 롤링이 지금 기본에도 컴포트나 에코 모드에서도 평범하게 주행했을 때도 없어요. 하지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더 차를 단단하게 딱딱하게 잡아줍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요, 차가 굉장히 경쾌해집니다. 핸들, 악셀도 묵직해지고 악셀을 밟았을 때 1.7톤 무게에 비해서 차가 되게 경쾌하게 나간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좌우로 핸들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잡아주는 이 원심의 느낌도 이전에 비해서 차가 좀 밑으로 내려가서 쫙 잡아주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확실히 플랫폼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주행 질감도 한 단계 업됐고 부드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느낌, 이거 되게 어렵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느낌을 이 산타페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팰리세이드를 한번 타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팰리세이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검정색이 아니잖아요. 블랙 에디션이라 몰라, 다 블랙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이런 크롬 몰딩들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 블랙 잉크, 뭐 블랙 에디션이라면 다 블랙으로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팰리세이드를 사려고 하는 분들의 나이대가 높아요, 산타페보다. 그러면은 이게 다 블랙보다는 약간 이 피아노 트임 같은 크롬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실내는 어때요? 버튼으로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 팰리도 아마 풀체인지 될 때는 칼럼식 기어로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팰리세이드도 이 레그레스트 추가 또 되거든요. 블랙 에디션 보면은 레그레스트 또 추가가 되고 릴렉션 시트도 또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타페만 있는 게 아니라 팰리세이드에 있었던 옵션들이 산타페에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타페는 있는데 팰리세이드에 없는 편의 기능들은 웬만한 거는 없어요. 거의 그냥 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런 좀 해상도나 좀 더 눈에 들어오는 느낌은 저는 산타페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만 이 산타페는 대시보드의 길이나 전체적으로 좀 가까워서 좀 더 잘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팰리세이드는 어때요? 계기판도 그렇고 대시보드도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보가 잘 안 들어와요. 들어오기는 하되 좀 멀어 보이는 이런 느낌들이 조금 있는 거죠. 이 공간도 이 팰리세이드도 되게 넓어요. 그리고 여기 닫으면 여기 수납 공간으로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넓기는 하지만 이 위쪽에 버튼이라든지 이런 좀 공간을 좀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팰리세이드가 조금은 산타페보다 수납 공간을 손해보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 컵홀더를 안 쓸 때 플랩 형태로 잡으면 넓게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가 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옵션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지금 딱 느끼는 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야, 산타페가 더 좋다. 그래도 더 싸잖아. 산타페가 훨씬 더 낫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놓치는 포인트인 6기통이에요.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지 전체적인 주행에 대한 느낌은 팰리세이드가 좀 더 부드러워요. 산타페가 많이 부드러워지고 힘이 세졌다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팰리세이드는 6기통의 이 승차 감량의 부드러움도 산타페보다 좀 더 부드럽게 해놨어요. 주행을 했을 때 이런 부드러움, 이 부드러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말랑말랑한 승차감 이게 아니라 악셀을 밟았을 때 차가 움직이는 이 전체적인 주행감도 그 부드러움에 속해요. 근데 산타페는 4기통이거든요.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해도 악셀을 밟았을 때나 힘 있는 주행했을 때 치고 나가는 이런 힘들은 팰리세이드가 많이 부드럽고 차이가 좀 있다 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2열과 3열의 승차감이 팰리세이드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산타페 탔을 때 2열 승차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많이 좋아졌고 동급 차들 비교했을 때도 산타페 따라올 차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팰리세이드랑 일부러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좀 타보니까 팰리세이드가 2열 승차감은 훨씬 좋다. 3열 역시도 팰리세이드가 더 좋다라는 걸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옵션과 편의 기능은 산타페가 추후에 나왔기 때문에 팰리세이드가 가지고 있는 옵션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더 추가가 됐지만 기본적인 차의 주행에 대한 질감은 산타페보다는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낫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내려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확실히 급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시간이었고요. 반대로 욕심을 조금 버린다면 충분히 산타페 풀체인지도 팰리세이드를 위협할 만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옵션의 구성, 가격을 생각한다면 산타페가 더 괜찮은 부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반대로 주행을 해봤을 때 그냥 차 본질적인 주행 질감은 산타페보다는 확실히 팰리세이드의 6기통 8단 자동 변속기의 그 조합이 훨씬 더 부드럽고 승차감과 2열, 3열의 그런 세팅, 그러니까 프리미엄 SUV라는 그 주행 느낌 있죠. 부드럽고 편안하고 이런 느낌은 산타페가 많이 좋아졌고 부드러워졌다고 한들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좀 아쉽다. 키가 산타페는 풀체인지가 되면서 현대 로고 키로 바뀌었지만 팰리세이드는 예전 키로 되어 있는 이 디자인, 이런 것도 아마 팰리세이드도 풀체인 대비되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두 대를 비교하면서 진짜 즐겁다. 한번 비교해보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번에도 다른 차 가지고 와서 한번 더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많은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